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강기정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읽었다며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돼 광주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전남의 7대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포 지역의 민주당 입당 원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후보 경선과 경선 방법 등을 중앙당 비대위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에서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유발할 수 있는 타설 작업 불법 하도급을 건설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 전남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새롭게 요청한 핵심 사업들이 빠지면서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개 시도마다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 공약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복합쇼핑몰 유치 등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무안국제공항 육성 등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내걸었던 지역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포함된 겁니다. 인수위는 각 시도마다 기회 발전 특구를 만들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법률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해 지방 중심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기회 발전 지역을 설정해서 양도세와 법인세의 대폭 반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됐을 뿐 광주 전남에서 추가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은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광주 서울 부산 2시간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 등입니다. 그나마 주요 핵심 사업인 AI 특화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산업과 일자리가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이제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하지만 전남도가 기대했던 해상풍력발전단지 산업은 이번 인수위 공약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국정과제는 5월 3일 날 안철수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네. 거기에 해상풍력 관련 내용이 잘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 달 초 110개의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핵심 사업 운명이 새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말뿐인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 시민 8,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입당 원서 유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당장의 경선 일정을 중단시켰고 후보 경선과 경선 방법 모두 중앙당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목포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8,000명분 민주당 입당 원서가 외부로 공유돼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고 가공을 거쳐 당원 명단이 분석됐다는 MBC 보도에 따른 겁니다. 목포의 경우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의 모 방송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를.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선거구에 대해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미로 전략선거구 지정이 전략 공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은 비대위원장에 위임됐습니다. 28일과 29일로 예정됐던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목포시장 후보 여론조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조사단을 민주당 전남도당에 보냈습니다. 당직자 등을 상대로 입당원서 유출 경위, 당원 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도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목포 선거구 공천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가 발원하면서 먼지가 가득합니다.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정보 수시로 확인 잘 하셔야겠고요. 환기도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호흡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꽃가루는 가득하지만 날 자체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확정됐습니다. 4년 전 패배의 아픔을 딛고 조직과 정책을 더 단단하고 탄탄하게 준비한 결과로 읽히는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본선은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 기간 내내 강기정 후보는 새로운 광주를 외쳤습니다. 어등산 개발과 전남 방직터, 지산 IC 등 밀린 현안을 광주시가 눈치 보고 회피하고 있다며 경쟁자인 이용섭 시장을 정면 겨냥하면서 준비된 자신이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달라진 강기정, 준비된 강기정이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4년 전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조직 외연 확대와 정책 가다듬기와 함께 강성 이미지 탈피에 노력한 강 후보의 선거 전략이 당심과 민심에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14%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이용섭 후보를 제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강한 추진력과 정무적 리더십을 장점으로 내세운 강 후보는 이제 남은 본선거는 물론 앞으로 광주시 운영에 자신이 제시하고 준비한 광주 신경제 지도 완성 등 미래 비전이 담긴 공약과 정책을 더 탄탄하게 가다듬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여밖에 남지 않았고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호남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더욱더 혁신하라는 민심의 요구입니다. 광주를 빠르게 당당하게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당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새로운 광주, 새로운 리더십을 앞세워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한 강 후보에 대한 광주 시민의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공천장은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강기정 후보의 공약과 시정 운영 계획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강기정 후보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의 빠른 변화를 이루라는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6월 1일 지방선거 승리해서 광주의 변화, 민주당의 혁신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초박빙 승부일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유 있게 승리하셨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시민들께서는 광주의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그 변화를 추동할 리더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서는 당을 떠나지 않고 지킨 강기정 후보에게 당심은 강 후보를 밀어줬고 민심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저에게 표를 주셨지 않았을까. 네,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선거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환 후보님을 비롯해서 여타 후보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광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나 이용섭 후보께서 내놓는 여러 공약도 있으시고요. 또 주기한 우리 여당 후보의 공약도 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광주 발전을 위한 공약이 어떤 공약이 더 현실적이고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약인지를 시민들께 호소드리고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정책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후보님의 공약이 더 중요한데요. 내실 있는 광주 발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5개의 신경제 지구와 5개의 활력 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제 지도 공약을 지금 이용섭 후보의 공약도 좀 더 함께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약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약, 그리고 이용섭 후보의 공약, 그리고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다시 정리해서 정말 실현 가능성과 우선 급한 우선순위의 공약부터 시민들께 다시 공약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고비는 없으셨습니까? 4년 전에 제가 네거티브 선거를 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경선에서 제가 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를 반면 교훈 삼아서 이번 선거야말로 절대 정책 선거로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광주의 변화 발전을 위한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유혹이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네거티브에 대한 그 유혹, 이걸 떨쳐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어떤 고비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빠른 변화, 민주당의 혁신, 제가 꼭 이루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6.1 지방선거 전국 승리를 이루는데 작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됩니다. 네.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광주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예비후보는 광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미래 광주를 현재의 광주로 바꿔 광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강기정 후보와 광주 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승부하는 등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피해 구제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11년이 걸렸는데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10년 전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 어머니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구매한 안모 씨. 제품을 처음 사용한 지 3년 후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폐섬유화를 앓게 됐고 결국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안 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자 죄책감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 됐죠. 어쨌든 숨으로 인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남죠, 가슴에. 비슷한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김승환 씨도 울분을 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 기침에 7년 동안 고통을 받다 결국 폐이식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기침 때문에. 기침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러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7,490명이 정부에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했고 이 중 광주 전남 지역의 피해자는 341명에 이릅니다. 피해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9개의 주요 가해 기업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타결하는 조정안을 11년 만에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자 구제에 활용되는 지원금 중 각각 54.2%와 7.4%를 차지하고 있는 옥시와 애경이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인데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조정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 등 주요 가해기업의 불매운동을 진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와 애경 이 기업 두 곳의 주요 제품들을 시민들에게 좀 안내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캠페인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사회적 참사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11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중 고인의 귀중품을 훔친 30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구 화정동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도중 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콘크리트 부실 시공이었죠. 현장에서는 타설 작업 불법 하도급이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건설업체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타설 작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공사장, 펌프카에서 콘크리트 반죽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근들 사이로 콘크리트를 붓고 다져 건물 골조를 세우는 타설 작업입니다. 원래는 시공사가 직접 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당 작업을 펌프카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설 시공사가 펌프카 노동자와 작업 인부까지 고용해 작업을 주관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고용된 펌프카 노동자가 타설 작업까지 주관하도록 계약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 급여주고 오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는 울자 몇 개로 정말 가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 건설업체들은 그걸 알고 역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줄어들어 콘크리트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컨대 인부들이 콘크리트 반죽을 철근 사이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강도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 불법 하도급 관행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의 인원을 타설공들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남 동부 지역 펌프카 노동자들은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건설업체의 타설 작업 불법 도급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건설사의 불법 도급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나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오는 1일부터 타설 작업 불법 도급 관행이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남군 군곡리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이 집적된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이 있습니다. 8차례 발굴 조사 결과 군곡리 폐총은 마한의 생활 유적지로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남해와 서해를 구분하는 해남군 송지면 백포만. 지금은 농경지로 변했지만 백포만은 고대 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 후한서에 기록된 친미다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거대한 조개무지, 폐총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 26m의 구릉을 따라 길이 300m, 너비 200m에 달합니다. 지난 1983년 최초 발견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5개 시대 14개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곡리 폐총이 주목받는 것은 마한 연맹체 54곳 가운데
생활 유물이 출토되는 유일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49호로 지정됐지만 지금껏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부 5%에 불과합니다. 그 5%의 면적 안에서 확인되는 그 주거지 또 유구의 밀집 양상은 이 시기에 다른 어떤 유적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발굴에서 해남 군곡리 폐총 주변에서는 다양한 생활 유구들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대에 따라 층층이 나타나는 이른바 아파트형 생활 유적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기가 넘는 고분군과 고인돌에서 주거지까지 고대인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또 마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마한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3세기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마한에 해당되는 전남의 유일한 유적이 바로 해남 군곡리 폐총입니다. 마한의 핵심 유적인 군곡리 폐총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해남군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백포만 일대의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 해창만 일대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비롯한 5개 환경 관련 기관들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어류 폐사의 원인과 환경영향평가협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고흥 해창만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대 어류연구센터는 최근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 일대에 기준치의 962배에 달하는 세척제 성분이 녹아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가가 6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농가는 6,023가구로 전년에 비해 8.6%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남군이 72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이 646가구, 강진군이 577가구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 먼지가 넘어오면서 미세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환기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현재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신안 1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양에서도 13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23도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